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지주회사인 SK가 뜨거운 관심인데요. 관련돼서 또 뭐 다른 지주회사도 있습니다만 방산 관련된 지주회사도 또 연관성이 있고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입니다. 김동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SK 관심이 초미의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SK 바이오팜 관련 지분 구조하고 상장에 따른 이 SK 지주사의 현금 유입 규모 얼마나 된 겁니까? 예, 이제 어저께까지 수요 예측을 했고요. SK가 100% 들고 있던 SK 바이오팜이 25%를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7월 초에 상장을 할 거고요. 그 25% 중에 7%가 SK가 들고 있었던 구주 매출이고요. 18%는 신주 발행입니다. 이 SK 8% 구주 매출을 통해서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보자면 3천억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유입이 됩니다. 네. SK가 이제 배당 정책이 일반적으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의 3분의 1을 배당으로 다시 이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바이오팜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중에서도 3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가지고 배당 정책을 정하고 있지만 주당 배당금이 전해보다 떨어지는 거는 또 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 1,000억 원을 몇 번에 나눠서 배당으로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예, 네. 3년 동안 나눠서 준다. 그럼 이제 300억씩 배당에 추가가 되는 건데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는 이제 500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네. 작년하고 재작년의 SK의 주당 배당금이 중간 배당 1,000원 포함해서 5,000원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소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자,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SK 구주에 대한 이 지주사에 대한 수요는 이탈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됐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다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요인은 비상장사로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던 자회사가 시장에 나가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또 일부 현금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네. 부정적인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비상장 자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주회사를 투자했던 수요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죠. 네. 그런데 이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인 SK한테. 맞습니다. 예. 일단은 SK 바이오팜이 이제 시장에서 싼 가격에서 사기가 어려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가 25%를 하지만 5%는 우리 사주가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걸리고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보호 예수를 걸기 때문에 당분간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뭐 10% 초반 정도에 불과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SK 바이오팜이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게 3조 8천 상단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9월 11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펀드들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특례 편입되는 기준은 상장 이후 15일간 평균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는 약 4조 원을 유지를 하면 되는데 이 정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시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지주회사의 자회사 상장 이벤트가 있을 때 자회사 롱, 지주회사 숏하는 이런 페어 트레이딩이 헤지 펀드들이 자주 하는 매매 양식이었는데요. 그렇죠. 9월 15일까지는 이게 어렵다라는 점도 SK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시장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벤트가 어제 하나 지나갔고 네. 여러 가지 이유지만 오늘 시세는 좀 한 4%, 5%가량 이렇게 조금 러프합니다. 거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떨어진다면은 관심을 네. 한번 둘만 하지 않을까. 주가라는 게 예. 물론 이제 매수 추천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또 위험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면은 저는 이 가격 정도면 합리적으로 저희도 주식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앞으로 뭐 두세 달 동안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SK 바이오팜이 이제 시장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여타 SK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들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상장 기업 19개인가 그렇고 지주상에 어제 잠깐 보다 말았는데 비상장이 지금 한 100개 엄청나게 엄청 많습니다. 많죠. 네. 굉장히 많은 비상장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SK. 그 비상장 중에도 또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주력으로 이제 크게 보는 회사들이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SK 실트론이 있고요. 또 의약품 위탁 제조를 하는 네.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오. 그리고 SK 건설 그리고 민자발전하는 SK ENS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가 SK 주가의 강세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 그러네요. 바이오팜은 빠져나가지만 다른 비상장사들의 가치가 얼만큼 될까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그러면 SK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별로 안 비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 다음 차례로 보고 있는 거는 SK 실트론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웨이퍼. 예, 만드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작년 실적이 매출액 1.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3,300억 원, 순이익 2,200억 원. 재작년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SK 지분이 71%이고요. 네. 작년에 그 실적이 빠진 이유는 반도체 경기를 이제 후행해서 따라가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반도체 그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상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SK 팜테코. SK 팜테코가 SK 바이오텍에서부터 시작해서 M&A를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생산 기지가 한국, 유럽, 아일랜드, 미국, 텍사스 이렇게 삼각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네. SK 팜테코의 상장이 빠르면 2022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 자, SK는 이 투자형 지주 회사라는 닉네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별칭? 하여튼 그렇게 평가들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배당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잠깐 다뤘습니다. 반기 배당 가능성이 좀 있는지 배당을 아까 이제 정확히는 아니지만 네. 반기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다음 주 26일 금요일까지는 주식을 또 보유해야 되는 예. 그런 얘기도 좀 첨가해 주시면요. 투자형 지주회사부터. 예, 이게 사실 이제 2000년도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처음 시장에서 지주회사다라고 이렇게 인지가 된 종목들이 SK, GS 같은 순수 지주 회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룹의 특성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안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변화가 별로 없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SK가 구 SK와 SK CNC가 합병하면서 통합 지주회사 체제가 되고 나서 이후에 SK 머티리얼즈, SK 실트론 같은 국내 기업 M&A가 있었고요. 또 미국 엠팩, 또 중국의 링바오 왓슨 같은 해외 기업 M&A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는 지분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형 지주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SK 바이오팜 구주 매출을 시작으로 투자 회수에서도 이제 앞으로 성과를 점점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주주 환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배당은 이제 현재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 수입이 가장 큰 현금 흐름입니다. SK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의 3분의 1을 배당으로 주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3분의 1 정도를 배당으로 다시 지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배당이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실적들이 안 좋아지면서 작년까지 중간 배당을 하던 기업들이 못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SK는 올해 배당 지원을 이미 충분히 확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SK ENS가 자산 매각이 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작년과 동일한 1,000원, 4,000원, 연간 5,000원 배당은 유지하고 여기에 바이오팜 상장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하여튼 SK는 여기까지. 네, 더 하면은
주가 왜 떨어져요?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주가 부양하려고 방송하는 건 아닌데. 예. 오히려 떨어질 때 싸게 볼 수 있는 건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면 막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방산 얘기인데 사실 방산주라 그러면 아주 개별주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지주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방위 산업체에 아주 밀접한 기업이 있죠. 한화. 네. 이게 과거에 이제 한국화약으로 다 기억하시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한화도 한번 풀어보죠. 자, 최근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 이제 니콜라라고 하는 그 전기 트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매출은 제로던데 네. 예, 시장 밸류는 뭐 230억 달러인가? 네. 비싸더군요. 네. 네. 하여튼 뭔가 기대가 있겠죠. 근데 니콜라 상 투자를 해갖고 한화가 좀 대박이 났던 모양이죠. 예, 그게 이제 뭐 큰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한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 중에서 비상장사들입니다.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이 3%씩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상장사 중에는 한화솔루션이 한화종합화학 지분을 36% 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종합화학 이 두 회사 모두 엄밀히 말하면 한화그룹 한화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H솔루션의 계열사입니다. 네. 그리고 H솔루션은 잘 알려진 대로 김동관 부사장 같은 이 오너 3세대 3형제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H솔루션이 한화에너지를 100% 들고 있고 한화에너지가 한화종합화학을 39% 일대주주로 들고 있는 구조이고요. 한화그룹은 아직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한화를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한화에 대한 그 지분이 특히 오너 3세대 3형제의 지분이 8%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 H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승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니콜라 투자의 성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번외 얘기긴 한데 승계 작업은 대충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파악이 되죠? 지금 이제 주한화의 지분 22%를 김승현 회장이 들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삼형제의 지분은 8%가 채 안 됩니다. 이제 갈 길이 좀 멀죠. 아직은 있구나. 네. 네. 뭐 한화생명도 많이 이슈가 거론되던데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겠군. 네. 자, 방산 이슈입니다. 사실 그 한화의 본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북한 리스크가 지금 계속 도출이 되고 오늘 시장이 좀 무거워요. 방위 산업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화 자체의 방위 산업 및 그 자회사들의 실적 전망 이것도 좀 파악이 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화그룹에서는 한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그 밑에 있는 한화 시스템이 이제 상장돼 있는 방산 회사이고요. 네. 이 방산 사업의 장점은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걸 뭐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 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이 매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이지만 방위 산업이라는 건 뭐 자체적으로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예, 안정적이고 또 성장성도 일정 부분이 있죠. 네. 특히 이제 한화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작년 2월달 대전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를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의 기저가 상당히 낮고요. 또 올해에는 또 작년에 못 나간 매출이 이연돼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의 자체 방산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큰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화가 이제 지주회사격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한화가 들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방산 계열사들 또 태양광을 하는 한화 솔루션은 좋지만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보험 계열사들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좀 깎아먹는 것이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도 뭐 실적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네. 예. 주가는 좀 무겁더니만 요즘에 이제 그 방산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잠깐 반응하는데 본질적으로 수익성이 괜찮군요. 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 그 수익성을 보장을 받고 이제 관쪽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갈리는 게 한화 시스템은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고 민간 네. 쪽은 사실 영향을 받고 있고 군수, 그러니까 방산 쪽은 굉장히 견조하고 뭐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방산 쪽 말고 한화 계열사 중에 이제 금융 쪽은 아무래도 조금 무겁죠. 예, 뭐 1분기가 좀 특수하게 그 자산 매각건이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본질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운용 자산이 이제 역마진이라고 하는 것 네.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너무 오늘 조심스러우셔가지고 항상 나오실 때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주회사인 SK와 한화, 방산 뭐 개념 자체를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들어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인 김동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